2026년 3월의 어느 새벽, 세계가 고요히 잠든 시간이었지만 베이징의 심장부, 중난하이의 한 비밀 회의실은 여느 때와 달리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아직 짙은 새벽 안개와 어둠이 깔려 있었지만 회의실 내부의 대형 스크린은 눈이 시릴 정도의 푸른 빛을 내뿜으며 한 기체의 실루엣을 비추고 있었죠. 날렵하게 뻗은 동체, 레이더 반사를 최소화한 각진 수직 꼬리 날개, 그리고 매끄럽게 설계된 무장창의 곡선. 그 스크린 아래에는 붉은 글씨로 단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KF-21 보람의 대한민국. 그 자리에 모인 이들은 중국 인민해방군 공군의 핵심 수뇌부들이었습니다. 침묵을 깨고 일어난 한 노장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이 전투기가 양산 체제에 돌입하는 순간 우리가 지난 20년간 수십 조를 들여 쌓아온 아시아 제공권 전략은 근본부터 뒤흔들릴 것이다. 처음부터 다시 짜야 한다. 그날 밤 시진핑 주석에게 보고된 문서는 최고 기밀 1등급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제목은 바로 한국 KF-21 대응 전략 검토 보고서. 도대체 이 전투기 한 대가 무엇이기에 거대 대륙 중국의 밤잠을 이토록 지독하게 빼앗은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그 베일에 쌓인 충격적인 진실과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한민국만의 비밀, 무기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공군은 지난 10년 동안 무서울 정도로 세를 불려왔습니다. 스스로를 미국에 대적할 유일한 아시아 최강이라 자부해왔죠. 그들에겐 자부심의 상징인 5세대 스텔스기 J-22이 있었고 항모용 스텔스 함재기 J-35가 전력화를 앞두고 있었으며 수백 대 4.5세대 주력기 J-16이 서해와 남중국해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수뇌부의 머릿속엔 오직 미국의 F-35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뿐이었습니다. 주변국인 한국이나 일본은 그저 미국의 무기를 사다 쓰는 조연에 불과하다고 치부했죠. 하지만 2024년 말부터 그 견고했던 자신감에 미세하지만 치명적인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균열의 시작은 베이징 군사과학원의 천재적인 수석 분석관 왕 레이의 경고였습니다. 그는 동료 분석관들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먼 곳에 거인 미국만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바로 옆집에서 우리 심장을 겨냥한 단도를 갈고 있었던 것을 놓쳤습니다. 한국의 KF-21, 이것은 변수가 아니라 상수이자 위협입니다. 왕 레이가 분석한 KF-21의 데이터는 단순히 국산 전투기라는 타이틀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첫째, 중국 조종사들이 가장 공포를 느낀 것은 바로 눈, 즉 레이더의 성능이었습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에 성공한 SM 레이더는 중국의 자존심 J-16에 탑재된 레이더보다 탐지거리가 약 15% 이상 더 길었습니다. 현대 공중전의 승패는 먼저 보고 먼저 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15%의 탐지거리 차이는 곧 중국 전투기가 한국기를 발견하기도 전에 미사일 세례를 받고 추락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둘째는 무시무시한 사냥 능력입니다. KF-21은 공대공 미사일 10발 이상을 동시에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습니다. 특히 세계 최강의 사거리를 자랑하는 유럽산 미티어 미사일을 완벽하게 통합했습니다. 마하 4 이상의 속도로 날아가 적기를 끝까지 추격하는 이 미사일이 한국의 정밀한 레이더와 결합하자 중국 전투기들에겐 서해가 거대한 무덤처럼 느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데이터 분석을 마친 왕 레이를 정말로 소름 끼치게 만든 것은 기체의 스펙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개발 속도였습니다. 인류 역사상 이런 무기 체계를 개발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미국의 F-35는 25년, 중국의 J-20조차 20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땠습니까? 최초 설계부터 시제기 출고, 그리고 초도 비행까지 단 8년 만에 끝내버렸습니다. 왕 레이는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다. 물리적인 법칙을 무시한 속도다. 한국인들은 도대체 어떤 유전자를 가졌기에 이런 불가능을 현실로 만드는가? 왕 레이 분석관은
군사 전문가를 넘어 역사학자처럼 한국의 과거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적 같은 개발 속도의 원천을 찾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19세기 말 조선의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서구 열강은 압도적인 화력을 앞세워 아시아를 유린했습니다. 청나라는 굴욕적인 조약을 맺었고 일본은 서둘러 문을 열었죠. 하지만 강화도의 조선 병사들은 달랐습니다. 프랑스 함대와 미국 함대의 최신식 대포 앞에서도 그들은 낡은 화승총을 들고 단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전멸할지언정 무릎 꿇지 않겠다는 그 지독한 고집. 왕 레이는 전율했습니다. 그 DNA는 2001년 다시 한번 발현됩니다. 한국이 차세대 전투기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을 때 미국은 비웃으며 핵심 기술 4가지를 절대로 줄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의 실패를 점쳤습니다. 기술도 없는 나라가 무슨 전투기냐는 조롱이 쏟아졌죠. 하지만 그 순간 대한민국은 3,000명의 엔지니어를 소집해 연구소에 밀어넣었습니다. 그들은 명절을 잊었고 가족의 얼굴을 잊었습니다. 연구실 구석의 야전 침대에서 새우잠을 자며 밤낮 없이 코드를 짜고 레이더 모듈을 조립했습니다. 왕 레이는 자료를 내려놓으며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건 전투기라는 기계가 아니다. 저 포기하지 않는 광기 어린 의지가 무섭다. 저들은 위기가 닥치면 금을 모아 나라를 구하고 기술이 없으면 몸을 갈아 넣어 기술을 창조하는 민족이다. 중국의 전략적 공포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중국의 아시아 전략은 미국산 무기만 견제하면 된다는 전제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KF-21은 그 전제 조건을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KF-21은 한국의 독자 기술로 만들어졌기에 미국의 수출 통제에서 자유롭습니다. 이는 곧 한국이 마음만 먹으면 동남아, 중동, 폴란드 등 전 세계 어디든 이 강력한 칼을 팔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필리핀이나 베트남, 폴란드가 KF-21로 무장하는 시나리오는 중국에겐 재앙과 같습니다. 중국을 포위하는 거대한 보람의 그물망이 형성되는 것이니까요. 특히 중국이 절대로 따라할 수 없는 한국만의 치명적인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신뢰입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멈췄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중국산 무기를 샀던 국가들은 부품이 오지 않아 전투기를 땅에 세워둬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필리핀과의 FA-50 납품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한국은 전염병의 위협 속에서도 단 하루도 늦지 않게 기체를 배달했습니다. 그 비행기 안에는 계약서에도 없던 마스크와 방역 키트가 가득 실려 있었죠. 필리핀 국방부 관계자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장사꾼이 아니라 진정한 친구다. 중국이 아무리 돈을 뿌려도 살 수 없는 가치, 바로 그 신뢰가 KF-21의 날개에 올라타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왕 레이는 보고서 마지막 장에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성능은 우리가 돈으로 따라잡을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한국이 수십 년간 쌓아온 저 정직한 신뢰의 벽은 우리 힘으로는 절대 무너뜨릴 수 없다. 이제 KF-21은 단순한 전투기 이상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에 던지는 묵직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으며 우리의 하늘은 우리 스스로 지키겠다. 중국이 밤잠을 설치며 괴로워하는 진짜 이유. 그것은 레이더의 성능도 미사일의 사거리도 아닙니다. 바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안에 흐르고 있는 그 어떤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의지입니다. 하버드 케네디 스쿨의 한 교수는 한국의 성장을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강대국을 이기려 하는 나라가 아니다. 강대국이 감히 함부로 할 수 없는 강력한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내는 나라다. KF-21 보라매가 푸른 하늘을 가르며 날아오를 때마다 대륙의 공포는 깊어질 것이고 우리의 자부심은 더 높게 솟구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비상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가슴 벅차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위대한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대한민국 방산에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